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52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부터는 332페이지에 있는 외부 모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살펴보았던 내부 모듈이라는 것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듈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외부 모듈이라는 것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모듈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모듈을 바로 외부 모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할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외부 모듈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과 같은 이러한 파이썬 책을 우리가 기본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다음부터 넘어가시게 되면 대부분 레퍼런스 서적이라는 어떠한 모듈의 사용 방법이 적힌 책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파이썬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다루고 싶다면 사이킨런이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케라스라든지 파이터치 같은 외부 모듈을 살펴보게 되실 거고요. 파이썬을 사용하여서 웹 개발을 하고 싶으시다면 쟁고라든지 플라스크라든지를 살펴보게 되실 거고, 파이썬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싶으시다면 넘파이라든지 판다스라든지 하는 모듈들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이 각각의 모듈 하나들이 책 하나가 나오는 모듈들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데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다음 단계의 책을 보실 때 그 책을 읽으면서 크게 무리가 없으신 정도로 읽을 수 있게만 간단하게 외부 모듈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담인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공부를 할 때 우리의 학습 수준과 자신감의 수준은 더닝크루거 곡선이라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곡선이 뭔지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화면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아는 것도 없고 자신감도 조금 낮게 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공부해 가면서 자신감이 오르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이 자신감이 진짜 팍 올라가지고,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자신감만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이 뭔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팍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지식과 자신감의 수준이 차근차근 올라가게 된다는 곡선입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공부하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식이 없는데 자신감이 높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흐름은 그냥 정상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자신감이 높을 때 자신보다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까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자신감이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인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아마 이 책을 사용해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계신다면 아마 현재 단계는 요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모듈을 공부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 자신감과 지식이 좀 팍팍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외부 모듈만 사용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만들 필요 전혀 없고 필요한 외부 모듈을 찾아서 쓰면 되지라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순간 자신감이 미친 듯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이 모듈이 글러먹어서 내가 못하는 거지, 다른 모듈을 사용하면 분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모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케라스를 사용해서 정말 다양한 것을 당연히 만들 수 있는데 케라스를 사용해서 내가 못하니까 이건 케라스의 문제고 분명 파이터치 같은 거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형태인데요. 사실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내가 지금 활용을 해보질 않아서 그렇구나, 더 활용을 해보고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활용을 해보면서 자신의 지식 세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패턴으로 갔을 때 조금씩 자신의 실력이 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패턴 1으로 먼저 부딪히고 이게 그걸로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패턴 2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패턴 1과 패턴 2는 그냥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턴 1을 선택했다고 멍청한 것도 아니고 패턴 2를 선택했다 그래서 현명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처음에는 대부분 패턴 1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주법이라든지 악보를 읽는 방법 모두 배우고 나서 이제 모든 곡을 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안 쳐지니까, 아직 손가락에 근육이 안 붙어서 안 쳐지는 건데, 그걸 그냥 도구의 탓으로 돌려서 더 비싼 악기를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개발자 중에서 아까 모듈의 차이로 들었지만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건 내가 맥북이 없어서 그러니까 맥북을 사면 분명 내가 더 잘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시기에 맥북 같은 걸 구매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이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지, 그걸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한번 나아가보자, 계속 활용해보고 계속 써보자 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 모듈을 배우게 되는 순간부터 미친듯이 자신감이 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떨어짐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외부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쉽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외부 모듈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구현하는 것은 힘들다. 최종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외부 모듈을 또 조립을 하고 내가 만들어서 어떠한 코드를 추가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외부 모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일단 외부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모듈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pi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pip install이라고 적어주시고 뒤에다가 모듈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모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책에서는 버전의 변경을 피하기 위해서 버전을 강제로 지정해서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pip install 모듈 이름을 적고 뒤에다가 버전 번호를 이러한 형태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한번 beautifulsup이라는 라이브러리 외부 모듈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beautifulsup이라고 쳐보시게 되면 beautifulsup의 공식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 beautifulsup의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함께 읽으면서 외부 모듈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내용을 봐주시게 되면 beautifulsoup 설치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내부를 보시게 되면 pip install beautifulsoup 4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상콤하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은 뒤에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beautifulsoup이 설치가 됩니다. 처음 설치하실 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뜨게 되고요. 이후에 설치를 해주시게 된다면 그게 이미 있으니까 따로 설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맥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맥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 파이썬 명령어가 아니라 파이썬 3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실행시키고 계실 겁니다. 그냥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는 pip install을 사용하면 되지만 파이썬 3 명령어를 사용하고 계신 맥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pip3 인스톨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왼쪽 위에 이 버튼이 있으니까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너는 pip을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강의에서 윈도우 사용자와 똑같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alias python python 3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파이썬 명령어로 파이썬 3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pip에다가 pip3라는 것을 넣어서 pip 명령어로 pip3 명령어를 호출할 수 있게 명령어를 변경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pip install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3자를 붙여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beautifulsoup 모듈을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beautifulsoup이라는 모듈은 HTML로 구성된 문자열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할 때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사용 방법은 대부분의 문서를 보시게 되면 가장 위에 나오게 되는데요. HTML 독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HTML 형식의 데이터를 넣고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beautifulsoup을 가져와서 beautifulsoup 함수 뒤에다가 HTML 독을 먼저 넣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html.parser를 넣으면 숲이라는 객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숲이라는 객체를 활용을 하게 되면 숲.title 하면 타이틀 태그를 가져오고 숲.title.name 하면 이 타이틀의 네임을 들고 오게 되고 숲.title.string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것 같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find all을 하게 되면 모든 a 태그를 찾아서 리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도 그냥 이러한 형태로 사용한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내부에서 HTML이라는 형식의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HTML을 알아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듈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부가적으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추출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화면과 같이 간단한 HTML 문자열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어서 from bs4에서 import beautiful 숲이라는 녀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듈 살펴볼 땐 이런 거 적는 것보다 그냥 붙여넣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냥 붙여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 HTML 독을 뭔진 모르겠지만 HTML 파서라는 걸로 읽어드려서 숲이라는 객체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프린트로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모듈을 제대로 읽어드리고 기본적인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없이 실행이 되면 문제없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럼 한번 이 숲이라는 녀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후에 이 뷰티풀 숲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elect라는 녀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select로 h1을 잡고 출력을 해보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list로 h1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0번째를 집으면은 h1 하나만 집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의 스트링을 출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 등으로 사용을 한다 등으로 뷰티풀 숲책을 공부를 쭉쭉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모듈을 다 공부를 해도 그럼 대체 이걸로 뭘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듈들은 또 조립을 해서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내부 모듈 중에 URL 라이브러리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활용하게 되면 어떠한 웹페이지를 긁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한번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request.url 오픈을 해서 어떠한 녀석을 들고 와서 이 녀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같이 한번 날씨를 가져와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에서 기상청 RxS라고 치시고 가장 위에 나오는 검색 결과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RSS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 동네 예보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서울 경기도의 RSS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어떠한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 녀석은 XML이라는 녀석인데 비슷한 방법으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대충 이렇게 볼 때 데이터라는 녀석 안에 시간과 함께 맑음, 그리고 TMN과 TMX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값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TMN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T는 템퍼러처이고 MN은 민이 되어서 최저 기온이 되겠고요. 요 아래에 있는 TMX도 대충 보면 온도 맥스, 그래서 최고 온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데이터라는 거 들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저 XML에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기상청 사이트에서 제공을 한다면 기상청 사이트에 소개가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제공을 한다면 그 다른 곳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강의에서는 그냥 후다다닥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오픈으로 요 URL을 상콤하게 열어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컨텐트를 바로 뷰티풀 숲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어떠한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오른쪽과 같이 일단 밖이 대괄호로 감싸져 있으니까 리스트이고 중간중간 쉼표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하는 단계 되겠는데요. 숲.select에 forIn 반복문을 돌려서 데이터를 요 하나하나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간단하게 출력을 해보게 되면 짝대기를 20개 정도 해서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데이터가 하나하나 끊겨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select1이라는 뷰티풀 숲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또 딴 녀석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과 함께 wf라는 값을 들고 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걸 들고 와서 그냥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뭔지 알 수 있게 시간이라든지 날씨라든지 하는 글자도 출력해 보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조합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특정 시간에 어떠한 날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자열만 출력할 때는 스트링을 뽑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빈칸이 들어있는 건 여기를 잘못 입력해서 그렇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로 모듈과 모듈을 조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듈 내용 공부를 해주시고 그 모듈을 사용할 때 알아야 되는 배경적인 이론도 공부를 해주시고 이 모듈을 어떤 모듈과 접합해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함께 활용을 쭉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책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사용을 해서 도시 이름과 함께 여러 가지를 잡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도 그냥 대충 보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이 좀 후다다닥 지나간 느낌도 있고 대체 뷰티풀 숲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많은데요. 일단 뷰티풀 숲이라는 것은 이 책 다음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모듈을 어떠한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외부 모듈은 저렇게 설치해서 사용하는구나 등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